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오늘 구간 어디 찍었죠? 오늘 장중에 16%까지 올라가면서 12만 5천 원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오늘 찍은 구간 자체가 신고가야, 신고가. 현재까지 두산 로보틱스를 물려있던 모든 사람들한테 수익을 주는 구간까지 찍어줬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승은 뭐다?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구간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아까 고가권 12만 2천 원 우리가 단기적으로 거의 바닥권 대비해서 거의 60% 정도가 확 올랐기 때문에 사실 50%죠. 50% 정도가 확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의 익절은 들어가 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갖고 있는 물량들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방향성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자, KRX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시초가 12만 4천 원 구간을 시작으로, 그죠? 시작으로 주가가 시작하자마자 쭉 눌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2만 4천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봉을 보고 쭉 가서 과거에 강력한 매물이 있던 구간이 어딘지 볼게요. 자, 보면은 지금 어디죠? 12만 4,500원이죠. 그렇다, 12만 4,500원.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이 구간에 시가를 띄워서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물량들을 받았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물량을 시초가를 제일 비싼 가격에서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이 봉 하나로 저는 뭘 알 수 있냐면 주포가 지금 12만 4천 원에 과거에 물려있던 사람들, 정확히는 12만 4,500원에 과거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이러한 매물을 전부 다 뭐했다? 흡수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쪽 구간 위를 더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4분의 1 정도, 이 정도는 수익을 챙길 수 있죠. 왜? 우리 평단가가 6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2배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챙기고 가도 충분하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는 계속적으로 보유해서 가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 KRX로 봤을 때도 우리가 단기적인 매물을 돌파한 구간대가 주봉으로 보면 여기죠. 어디? 10만 5천 원 구간이요. 이 구간. 그리고 전고의 매물을 받아줬지만 이 구간의 매물을 한 번 더 흔들어줘 갈 수는 있겠죠. 여기 된 단기적인 눌림목이 또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우리가 꼬리를 잡아먹는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오고 여기서 5일선 기다렸다가 추세 전환 시키고 다시 갈 수 있겠죠. 이 패턴.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놓으시면 제가 두산 로보틱스 바닥권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끌고 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흐름들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돼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실력으로 증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산 로보틱스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다 있다. 보시면 1월뿐만 아닙니다. 1월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제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렸던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1월 초부터 계속 두산 로보틱스 말씀을 드렸죠. 이 피지컬 AI 이 마지막 매수 기회다. 이 구간 1월 7일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마지막 매수 기회니까 이 타이밍 놓치지 마라. 1월 7일이에요. 여러분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1월 7일 주가가 어디였냐? 우리 가격을 보면 여기란 말이에요. 거의 바닥권이잖아요. 그죠? 이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그냥 잡았어도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수익률 50%라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우리는 항상, 저는 그래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려요. 올라가고 나서 제가 간다 했죠? 이 말 절대 안 합니다. 항상 바닥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어떤 영상들이 올라가는지 계속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도 많은 분들이 또 좋아요를 또 눌러주셨어요. 보니까 어제 구간도 보니까 구독자가 꽤 많이 늘어서 85분 정도가 또 구독을 눌러주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뭐냐면 이 두산 로보틱스가 왜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개인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면 외국인 기관 그리고 주포들의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으로 저는 시세를 보는 게 아니라 얘네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왜 도대체 두산 로보틱스를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왜 두산이라는 이 최대 주주는 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자신하고 있는지 이 공시와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 완전 사기꾼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요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어떤 거예요? 특정 이게 뭐라고 하죠? 특정 거래 계획 보고서 두산 요거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 1170만 주에 대해서 주당 8만 1,000원에 9,400억을 어떻게 했다? 시간외에서 거래했다. 시간외에서 매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밑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주가 수익 스왑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 수익 스왑. 쉽게 얘기해서 8만 1,000원의 가격을 설정을 해놓고요. 3년의 계약을 설정해서 3년의 계약을 설정해놓고 내가 3년 뒤에 주가가 5만 원에 가 있으면 증권사한테 주당 3만 1,000원의 보상을 해줘야 돼요. 누가? 두산이. 그러면 1조 기준으로 얼마예요? 거의 4천억 정도를 증권사에 줘야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쵸? 근데 만약에 주가가 10만 원이 돼 있다. 그럼 8만 1,000원에 계약했으니까 증권사는 주당 19,000원에 뭐요? 19,000원을 두산한테 줘야 됩니다. 증권사가. 그럼 여기서 두산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는 뭐죠? 주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이득이고 주가가 내려가면 무조건 손해죠. 그 증권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가 있어요? 증권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죠? 1,000억의 이 1조라는 금액에 대해서 증권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1%만 해도 100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가는 거에 해지를 걸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증권사의 손해는 0%. 다만 이 안에서 이 두산과의 거래를 통해서 먹는 수수료로 뭐 하는 거다? 수익 구조를 얻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이죠. 사실상 증권사 입장에서. 두산은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이득이고 주가가 내려가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산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떴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보시면은 요때 날짜를 보면은 12월 23일이잖아요. 그죠? 요때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23일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수익 정상 방신에 대해서 요렇게 전달을 드렸고 글을 요렇게 써드렸어요. 그쵸? 요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거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23일에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산 로보틱스 금방 따라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자꾸 갈 거라고 하면 의심을 하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그 의심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럼 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따르고 안 따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잘못하고 있는 건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주식 투자하면서 1위1비하는 거. 1위1비하는 거. 사놓고 오늘 당장 빠지면 뭐예요? 실망하고. 사놓고 오늘 오르면은 엄청 좋아하고. 근데 저는 사놓고 오늘 오르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애초에 살 때 한 번에 사지 않거든요. 분할로 사요. 그래서 1차를 샀어. 근데 주가가 만약에 그대로 올라가. 그럼 나 2차, 3차 못 사잖아요. 내가 나름 분석해서 들어간 건데. 그죠?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도 난 비중이 1차 비중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요? 그냥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올라갔으니까 됐지 뭐.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거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도 분명히 주가가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을 때 변동성 있을 때 분명히 막 심장이 벌렁벌렁한 사람들 엄청 많았을 거란 말이야. 막 갑자기 급등하다 급락하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뭐요? 매도 버튼에 손가락 까고 매도했다가 또 올라가니까 나도 모르게 매수하고. 이거 보나마나 비디오거든요. 안 봐도.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산 로보틱스를 미리 6만원, 7만원대, 8만원대 매수라고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의 이 변동성이 흔들릴까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죠? 바로 이 차이예요. 뭐냐면 내가 이 종목을 사서 기다려서 수익률이 올라간 상태에서 위에서 변동성이 생기는 거는 내가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제 구간 같은 데 사가지고 또는 오늘 장중에 들어가서 이 변동성을 견디려고 하면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위아래로 미친듯이 흔드는데 내 계좌가 100만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버텨? 버티기 힘들지. 그 두산 로보틱스가 뭐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따라 들어왔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단타나 이런 거는 웬만하면 저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가 뭐죠? 주도주가 로봇이잖아요. 맞죠? 주도주가 뭐예요? 주도주가 로봇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로봇주를 중에서 많이 안 올라간 종목 중에 대장주를 보시면 돼요. 근데 말이 이상하죠? 아니 대장주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아니 주가가 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대장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월 2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자, 로봇주는 시총 5천억 1조 애들이 움직였고 지금은 1조 2조 3조 애들이 움직인다. 특징이 점점 시총이 큰 애들로 움직이는 흐름들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레인보우 두산 로보겠죠? 존버해라. 시세를 보지 말고 흐름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산 로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분명히 대장주가 맞습니다. 근데 주가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럼 주가가 안 가고 다른 중소형주만 올라가는데 거기서 중소형주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요? 시총이 작은 로봇주에서 큰 로봇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이 다음 타자인 레인보우와 두산 로보를 뭐한다? 진득하게 들고 있으면 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적중했죠. 그럼 앞으로 어떤 시장이 되겠냐? 감히 말씀드리지만 대형주가 끌고 가는 장세가 될 겁니다. 대형주가 끌고요. 중소형주는 뭐예요? 설거지가 들어갈 거예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 있죠. 2천억에서 3천억짜리가 4조, 5조 된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설거지가 들어갈 거예요. 어떤 논리로 설거지가 들어가냐면요. 대형주가 올라갈 겁니다. 대형주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2천억, 3천억에서 4조, 5조 된 애들은 주가가 20배씩 올라가 있죠. 이미. 그죠? 주가가 20배씩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의 세력들은 이 물량을 이제 뭐 잘 정리하면 돼요. 그럼 대형주가 오르면 수급들이 어디로 또 분산되죠? 중소형주로 분산되죠. 그럼 사람들은 중소형주를 산단 말이에요. 대형주를 안 사고 이제. 그러면 이 중소형주의 세력들이 20배 올린 상태에서 뭐 이제 때리는 거예요. 왜? 어차피 개인들이 받아주러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로봇주는 중소형주 저는 보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소형주 일단 버려야 된다. 이제 무조건 대형주로 가셔야 돼요. 중소형주 잘못했다간 꽉 물립니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말로 이 앞으로의 흐름들 이 원전 보세요. 지금 원전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십니까? 원전? 제가 얘기했던 원전주 어떻게 됐어요? 다 폭등 나가고 있죠. 시장은요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미리 들어가서 잡고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 외국인처럼 하셔야 돼요. 지금 원전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중소형주. 그럼 뭐야 이거? 계속 올라갈 거라. 중소형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정기술 대형주가 빵빵빵 때리면서 중소형주 뭐가 나온다? 설거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고 이 두산 로보틱스 저와 함께 좀 대응을 하셔서 잘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겠다 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고 내가 두산 로보틱스 지금 뭐 신규 진입을 했는데 단기적인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이 매도에 대한 타이밍 요거까지 잡아내겠다라고 하시면 010-845-9501 이쪽으로 두산 로보 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제대로 된 타이밍 한번 전달 드릴 거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과 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드리고 싶어도 워낙 바빠요. 바쁘고 연락도 많이 와서 좀 느릴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양해를 해주시고 연락이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010-845
9501 이쪽으로 두산 로보라고 남기시면 제가 전달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중소형주 로봇주는 일단 뭐 해야 된다? 일단 보지 마라. 대신에 뭘 봐야 된다? 이것도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이 자동차용 관련된 부품주를 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차 관련 부품주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시총이 큰 1조, 2조짜리 위주로 보시면 돼요. 사실 뭐 현대위아 오늘 많이 빠졌지만 현대위아, SL, 뭐 HR 만도 이쪽으로 위주로 보시면 되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많이 올라갔던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중소형주를 하지 말라는 건 이미 20배가 오른 중소형주들이 있어요. 뭐 알겠지만 로보티즈나 뭐 원익홀딩스나 그러니까 이런 걸 중장기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로 하는 건 상관없고 요런 종목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말하는 중소형주는 이 저점에 있는 애들 저점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애들 이런 중소형 로봇주는 괜찮다. 대신에 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로봇을 시작하는 회사들은 괜찮아요. 바닥권에 있다라고 하면 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계양전기 보이죠? 자동차 부품 현대 트랜시스 로봇 모듈 부품 공급해서 주가 10배 올라가고요. 모베스전자 주가가 5배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승들이 자동차 부품주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는 보세요. 대신에 많이 올라간 이미 로봇주들은 패스하셔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두산로보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부품주까지 공유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부품주는 또 뭐냐면요.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야?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